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스타일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div 하나가 있다 했을 때 이 div한테 여러분들이 너비 100픽셀 뭐 높이 100픽셀 뭐 그런 이제 디자인을 한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보통 CSS 방식으로는 우리가 기존의 작업을 어떻게 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width 뭐 100픽셀 그 다음에 height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칠하면 당연히 너비 높이 100픽셀짜리 이제 박스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고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배워왔고요. 자,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도 한 방법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틸리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유틸리티 방식. 유틸리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무에서도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방식 우리가 혹은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요. 라이브러리라고 하기도 하고 유틸리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단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섹션한테 똑같이 요런 박스를 만들고 싶어요. 요런 이제 HR 태그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잘 안 쓰이는 태그예요. 그냥 밑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줄 생기죠? 이렇게 그냥 밑줄 태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안 쓰여요. 자, 여튼간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섹션조차도 이 녀석도 이 녀석이랑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4REM이라 할게요. REM이 일단 기본적으로 1REM은 16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1REM은 16픽셀이다.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조그만한 박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요? 이 섹션도 똑같이 이 모양 그대로 만들고 싶다. 자, 여러분들은 유틸리티 방식을 간단하게지만 봤어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지난 시간에 폰트 만들 때 기억나시나요? 자, 한글 폰트를 2개 적용시키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점 해가지고 뭐 폰트 뭐 지마켓 산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적용을 이 섹션에다가 클래스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쵸? 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했던 것도 유틸리티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요거 하면서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W16 이거는 16은 지금은 뭐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게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W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딱 여러분 느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너비, 위드에 그냥 W만 빼온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H16은 무슨 뜻일까요? 높이다. 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은 크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메모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W16과 H16이라는 게 지금 이 CSS 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W16 width 4REM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H16 height 4REM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따가 배울 거긴 한데 테일인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따가 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이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만 볼게요. 페이지 레드 500 이렇게 돼 있구나. RGB 레드 500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이제 높이랑 너비는 들어가 있는데 색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요걸 이제 유틸리티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무가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왜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유틸리티 방식이 없었던, 그러니까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을 때는 CSS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이것도 CSS로 처리한 건 맞아요. 근데 정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선택자를 이용해가지고 그 HTML한테 다가갔잖아요. 그죠? 그 다가가서 걔를 콕 집어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부라는 게 있고, 메뉴 박스라 해볼게요. 메뉴 박스. 그 다음에 UL, LI, 곱하기 3개, A.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는 요 첫 번째 A만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글자 크기만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메뉴 박스한테 간 다음에 UL, 그 다음에 LI, A 하면 이 LI 안에 있는 모든 A를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첫 번째 A만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NTH 차일드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NTH 차일드 1번째 해가지고 얘만 칠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 녀석만 지금 빨간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아무거나 칠해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작업을 하려 했으면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틸리티 모르던 방식은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유틸리티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한테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클래스로.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이시나요? 색깔이 변경이 됐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저는 전통적인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전통적인 방식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틸리티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지, 뭘 쓰던가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편한 방법을 제공해드리는 거고, 요새 이제 유틸리티 방식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알려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CSS, 그러니까 엘리먼트를 디자인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얘만 딱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너비, 높이,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적용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거는 사실 선택자를 몰라도, 아니 선택자 모르면 안 되지만, 내가 굳이 이런 식으로 선택자가 막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딱 원하는 것만 딱 집어가지고 엘리먼트만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